기대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공포가 아닌 올바른 이해와 준비입니다. 오히려 기술은 약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저희가 발표 능력이 좋아가지고 준비되지 않은 답변에도 임기응변을 잘한 것 같고 유유지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로봇과 자동화에 밀려 평생 일자리를 갖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보다 기계가 더 효율과 정확도가 높습니다. 생산성 없는 인간이 되어 자괴감이 든다든지 인간 소외를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긴장 많이 안 해주고 그래도 준비한 것들 최대한 전달하려고 한 것 같아서 많이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만약 인공지능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한다면 결국 인간의 가치와 행복이 경직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간 고유의 직접 능력을 갖춘 직업까지 AI가 대체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도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좀 우승까지 한번 해보고 싶어져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뭔가 부모님한테 연락을 드리고 학원을 안 가르쳐서 좋겠어요. 다양한 기술들이 도구를 넘어서 인간의 역할까지 침해할까봐 기술의 발전은 반드시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술 발전의 혜택은 특정 계층이 아니라 모두에게 돌아갑니다. 편리해진 나머지 웃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과연 인간일까요? 이게 과연 행복한 삶일까요? 결승에 가서는 아쉬웠던 점들 보완해서 꼭 더 발전된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만 하면 다 끝나고 저희가 준비한 만큼 다 보여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설레는 것 같아요. 준비한 것만 제대로 보여준다면 충분히 이길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그거 강점 그거 준비하라고 했죠. 일단 우리 팀의 강점은 이름이 발음하기 어렵다? 약간 이제 협력적인 거랑 특이한 건 저 특이한 거. 저희나 보유. 저희 팀도 정말 잘하는 팀이고 말 잘하고 또 정확한 정보 전달할 수 있어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싶고 여기까지 온 만큼 최대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토론하고 설득하고 사고한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챗 GPT입니다. 근데 안녕하세요를 왜 지금 해? 그럼 미안해. 책에서 꿈과 희망 그리고 인생의 가치를 탐구하는 토론 꿈나무들의 축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과 함께하는 독서 토론 한마당 북적북적 사회를 맡은 박혜진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결승에 오른 중등부 두 팀의 마지막 대결이 펼쳐집니다. 정말 결승전이라서 그런지 벌써부터 이 스튜디오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맴도는데요. 제 양옆으로 중등부 결승에 오른 유유지적팀과 챗 GPT 팀이 나와 있습니다. 결승전까지 올라오셨는데 지금 기분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저희가 준비한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설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한 것들을 모두 보여준다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차분하고 담담하게 지금 결승전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우리 유유지적팀에게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응원 와주셨으니까 큰 박수로 잘하라고 응원 보내주십시오. 유유지적 화이팅! 자, 이번에는 제 왼편에 있는 챗 GPT. 제가 준결승 때도 이 발음을 굉장히 어려워했던 것으로 아는데 또 열심히 또 준비해서 결승전까지 올라와 주셨습니다. 자, 결승전 오른 소감 한마디 여쭈을게요. 아쉬움 없이 최대한 많은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뭔가 긴장 반 떨림 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비장의 무기는 협동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협동심으로 오늘 토론에서 정말 저희 팀이 준비해온 것을 다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챗 GPT 팀에게도 큰 박수로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중등부 마지막 대결. 학생들이 정말 대단한 각오를 밝혀주셨는데 오늘도 아주 열띠고 치열한 경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본 경기에 앞서서 중등부 결승전 도서와 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동물은 가족처럼 사랑받지만 어떤 동물은 상품으로 취급됩니다. 우리는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쓰는 인간과 동물이라는 이분법.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보면 인간도 동물인데요. 인간 중심적 사고를 벗어나 동물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책. 안녕하세요, 비인간 동물님들. 중등부 논제. 집약적 축사는 사라져야 한다. 네, 요즘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동물권 문제, 그리고 이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인류의 식량 공급 문제까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는 책입니다. 자, 찬반 의견이 정말 팽팽한 주제인 만큼 오늘 경기 역시 좀 불꽃 튀는 그런 토론이 예상이 됩니다. 자, 이어서 중등부 결승전을 심사해 주실 심사위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심사 회피 제도를 적용해서 엄정하게 선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한 분씩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신종호 교수님.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님. 백신고등학교 이주연 선생님. 경희여자중학교 강용철 선생님. 서울 상지초등학교 최종영 선생님. 네. 5분의 심사위원분들께서는 공정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유유지적팀과 챗DPT팀이 오늘 경기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왔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토론 주제뿐만 아니라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에 대한 느낌이나 감정도 바뀐 것 같아. 나는 이 책이 동물 착취의 현실을 고발하고 동물에 대한 여러 철학적이나 윤리적인 문제들을 제시한 것 같아서 되게 인상 깊게 읽었어. 무방비로 무더위에 노출되며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축사 온도를 낮추는 대책이 시급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 농가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목을 읽고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는데 내용을 읽으니까 제목이 이해되는 책이었습니다. 논제가 집약적 축산인 걸 보고 아, 이거 쉽지 않은 논제겠구나. 동물들을 착취하거나 그런 현실들을 정확하게 직시하면서 보여줘서 주제가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자료가 필요할 땐 도서관에서. 논제가 집약적 축산에 관한 내용이다 보니까 동물이나 생명에 관한 내용을 많이 찾아요. 책이 좀 더 신뢰가 가는 것 같아요. 근거를 고를 때 이 책에서 본 내용들을 활용하여 찾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어서 책을 많이 봐요. 너희 이 책 읽어봤어? 절반 정도는 준비됐다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준비할 열정이 있기 때문에 뒤에 가면서 점점 더 친구들과 함께 채워나갈 생각입니다. 한 10,000% 정도 자신 있습니다. 100만 %입니다. 1000만 %요.
띠피티, 너희가 우리를 이긴다고? 절대 안 되지. 우리는 지적인 유유지적이라고. 어차피 우승은 유유지적. 우리 다 너무 잘했고 특히 입론이 너무 저번에 비해서 너무 발전한 것 같아서 상대팀이 말할 때 그걸 좀 더 잘 듣고 잘 이해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그래도 우리가 각자 맡은 역할을 진짜 잘 수행한 것 같아서 그 점은 잘한 것 같아. 이게 지금 작년 4강이랑 결승이야. 한번 같이 봐보자.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작용합니다.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주제에 반대합니다. 도덕성에 의존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도덕성과 내면적 가치를 교육을 통해 키워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했던 부분에 좀 부족했던 점이 보이기도 하고 결승에 올라가서 우승한 팀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저희도 뭔가 그렇게 멋있게 하고 싶어요. 딱딱한 논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나와서 좀 놀랐습니다. 사실 좀 생각하지 못했던 주제여서 당황했던 것 같아요. 뭔가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어서 와 얘들아. 얘들아 준비는 잘 돼가고 있어? 책을 깊이 있게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꼼꼼하게 정리해서 읽고 그다음에 몇 페이지인지 잘 적어놓는 것도 중요하고 매 경기마다 조금씩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자신의 강점도 찾아가고 흥미도 높아진 것 같아서 성장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온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결승까지 올라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행복한 만큼 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결승에서 우승해서 박수 받으면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승은 유유지적이라고? 과연 그럴까? 절대 아니지. 우승은 무조건 챗GPT. 네, 영상을 보니까 우리 학생들 마지막 이 경기 결승전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준비를 해주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치열한 토론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토론 방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토론은 전북 독서 토론 모형을 기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 독서 토론 모형이란 교육과정의 관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반대 신문식 토론을 기반으로 전북 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개발한 방식입니다. 토론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논제에 대한 주장을 펼치는 입론, 입론의 주장, 이유, 근거 등에 질문하는 교차조사, 입론의 반대 주장을 펼치는 반론, 반론의 주장, 이유, 근거 등을 질문하는 교차조사, 모든 토론자가 참여하여 의사를 자유롭게 교환하는 상호토론, 그리고 자신의 팀의 주장을 강조하는 최후 변론 순으로 진행됩니다. 입론과 반론, 최후 변론 사이에는 각각 수기가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본 경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시작 전에 공뽑기 방식을 통해서 논제의 찬반 입장을 정했습니다. 자, 그 결과 중등부 결승전에서는 유유지적팀이 찬성을, 그리고 챗GPT 팀이 반대를 맞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중등부 결승전 유유지적팀 대 챗GPT 팀 대 유유지적팀의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토론 시간은 총 34분입니다. 사회자인 제가 발언의 순서, 발언 시간, 그리고 발언의 시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순서는 입론입니다. 발표 시간은 3분입니다. 찬성팀의 첫 번째 토론자 시작해 주세요. 먼저 용어 정의를 하겠습니다. 집약적 축산이란 동물권이나 동물 복지를 고려하지 않고 효율성만을 우선시하여 높은 조밀도의 시설에서 주로 식용 동물들에 대한 축산법입니다. 권리란 비인간 동물, 인간과 같이 인권에 비견되는 생명권을 지니며 고통을 피하고 학대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입니다. 첫째, 집약적 축산은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현재 동물을 생산도구로 취급하여 고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도덕적 기준과 모순됩니다. 비좁은 우리, 고통을 수반한 사육 방식, 조기도살 등은 생명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인간 동물님들에서는 A4 용지 크기의 케이지에 갇혀 2년 남짓한 짧은 생을 알을 낳는 도구로서 살아가다 죽는 닭, 꼬리를 차른 채 사육되는 돼지 등의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동물로 태어나서 동물답지 못한 삶을 살다가 갑니다. 우리가 다른 인간을 그저 도구로 취급하지 않듯 동물 역시 이익만을 위해 학대돼서는 안 됩니다. 또한 비위생적 환경은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을 확산시켜 인간에게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둘째, 동물도 고통을 피할 권리가 있습니다. 영국은 2022년 애니멀 웰페어 액트를 제정하여 동물을 감각 있는 존재로 법적 인정하였습니다. 동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감각과 감정을 지닌 존재이며 고통을 느낍니다. 최소한의 고통 회피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집약적 축사는 이 권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루 수만 마리를 도살하는 공장에서 동물은 기계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편의를 이유로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비윤리적입니다. 셋째, 집약적 축산을 없애도 인류의 식량 공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배양육, 식물성 고기, 곤충 단백질 등 여러 대체 단백질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주요 기업이 투자 중이기도 합니다. 2022년부터 국내 일부 대기업이 대체육을 개발, 판매하고 있으며 편의점, 패스트푸드 업계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세계 최초로 배양육 판매를 허용하였으며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에서 동물복지, 농장 인증제를 통해 확대 시행하여 동물 친화적 사육 방식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약적 축사는 동물의 고통을 기반으로 한 비윤리적 사업이므로 과학적, 윤리적, 환경적 근거에 따라 사라져야 합니다. 인류는 기술 발전과 식습관 변화로 이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으며 우리는 더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식량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위 세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이 논제에 찬성 입장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찬성팀의 입론을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반대팀의 첫 번째 토론자가 역시 입론을 하겠습니다. 시간은 동일하게 3분입니다. 여러분은 집약적 축산하시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동물 학대, 비윤리적이라는 단어부터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단순화한 시각입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는 식량 안전 및 산업 발달 등은 이러한 집약적 축산이 없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UN 및 FAO의 전망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육류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집약적 축산이 사라진다면 과연 우리 사회가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저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집약적 축산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집약적 축산이 비윤리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집약적 축산은 인간이 신석기 시대부터 오랫동안 생존을 위해 발달시켜온 가축을 목양하는 방식 중 한 가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들마다 섭식의 방식이 다르듯이 우리 인간은 동물을 가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생존 여건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집약적 축산이라는 인간의 생존 수단을 윤리적 차원에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인간의 윤리를 동물들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들을 한 생명체로서 존중하고 우리 환경을 함께 공유하는 존재로서 인정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동물들이 고통을 피할 권리는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동물들이 고통받지 않을 권리는 인간이 과학적 즐거움을 위해 고통을 주는 경우에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투우 경기나 모피 산업은 단지 인간의 쾌락이나 흥미를 위한 것입니다. 집약적 축산이 동물들에게 주는 고통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목적을 위해 동물을 이용하는 것은 자연의 질서에 부합하다고 말한 것처럼 집약적 축산으로 인한 동물들의 고통은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합니다. 셋째, 집약적 축산은 인류 식량 공급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집약적 축산이 사라진다면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공급으로 인하여 물가 폭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고기값 상승에 그치지 않고 계란과 가공식품 등 식료품 전반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영양 불균형 및 건강 악화로 인해 고통받게 되어 결국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약적 축산이 사라지면 인간의 식량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 인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첫째, 집약적 축산이 비윤리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둘째, 동물들이 고통을 피할 권리는 무조건적이 아니라는 점, 셋째, 집약적 축산은 인류의 식량 공급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집약적 축산이 사라져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합니다. 자, 찬성팀과 반대팀의 입론을 들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교차 조사 순서입니다. 두 팀의 세 번째 토론자가 상대팀의 입론자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습니다. 자, 찬성팀 시작해 주세요. 아까 집약적 축산으로 식량 공급 문제가 생긴다 하셨는데 이미 대체적인 식물성 단백질은 글로벌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과연 옳을까요? 물론 그런 배양육이나 대체 단백질이 많이 공급되고 있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일단 소비자가 그것을 사고 싶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아직 원활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데 기술적 한계를 우리는 아직 극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그 배양육을 만드는데 환경적인 기술적 손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그렇다면 식량 공급을 위해 동물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면 왜 수십억 달러가 대체 단백질과 배양육 개발에 투자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직 집약적 축산으로 인한 미래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집약적 축산을 통해서 전 세계 대부분 육류가 집약적 축산에 의해서 생산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만약 집약적 축산이 사라진다면 우리가 그만큼의 육류 수요를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불안 때문에 그 집약적 축산으로 인한 뭔가 악영향을 극복할 수 있는 배양육을 만드는 기술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찬성팀의 교차 조사였고요. 이번에는 반대팀 교차 조사 시작해 주세요. 네, 찬성 측께서는 첫 번째 논제에 관하여 동물들이 동물다운 삶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동물다운 삶은 무엇이며 또 이것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동물다운 삶은 저희가 입론에서도 말씀드렸듯 최소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약적 축산은 좁은 우리에 갇혀 죽을 때까지 알만 낳는 닭이 있는 것처럼 동물의 기본적인 권리 또한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찬성 측께서는 집약적 축산이 아예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 당장은 바로 사라지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저희는 더욱 발전시키고 과학기술을 통해 점차 점진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약적 축산이 사라진다면 전 세계적으로 축산지를 개발하기 위해 수많은 벌목으로 인하여 환경적인 손실이 크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환경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하여서 집약적 축산을 이어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집약적 축산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집약적 축산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물이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윤리적인지 또는 비윤리적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처럼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 아닐까요?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며 그거와 반대되는 근거들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 또한 많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한 가지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편향적인 생각 아닐까요? 집약적 축산이 만약 사라진다면 앞서 말씀드렸듯 환경적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인간에게 오히려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진 않을까요?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상호 토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차분하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되게 살짝 무서운데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 정도로 너무 잘 하셨던 것 같고 뭔가 논리적인 부분과 적당히 감정적인 부분을 섞어서 좀 체계적으로 설명한 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되게 근거나 자료 조사를 좀 풍부하게 한 것 같아서 그런 점도 잘한 것 같고 저희 팀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했다는 점에서 되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순서는 반론입니다. 시간은 2분 드릴 테고요. 반대팀의 두 번째 토론자 시작해 주세요.
상대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팀께서는 첫 번째 논거로 집약적 축사는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주장하시는데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집약적 축산이 처음 도입된 시기에는 일부 비윤리적인 사육 방식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스툴, 배터리 케이지 등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드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집약적 축사는 비윤리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편견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약적 축산이 사라진다면 고기값과 가공식품 값이 폭 등의 인간 사회 불평등이 생길 수 있고 인간 윤리의 문제도 대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동물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집약적 축산이 비윤리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집약적 축산하시면 동물 학대나 비윤리적인 단어를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 집약적 축산인 본질적인 것은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논거로 동물도 고통을 피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시는데 그에 완전하게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지는 것은 맞지만 그 권리가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생 세계를 상상해 보시면 그 안에서 초식 동물을 잡아먹는 섭식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는 윤리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습니다. 동물이 고통을 피할 권리는 단지 인간의 오락시설로 동물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논거로 집약적 축산을 없애도 인류의 식량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시는데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집약적 축산이 사라진다면 고기뿐만 아니라 유제품, 계란 등 생산물은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개발도상국들은 식량 위기를 겪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방목과 같은 대체 방식은 더 많은 토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환경 전체적인 식량 생산이 위축될 위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근거를 들어 상대팀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찬성팀의 첫 번째 토론자가 교차 조사를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 드리겠고요. 질문과 답변 길이 조절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팀에서 30초 이상 발언을 독점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팀 시작해 주세요. 반대팀에서는 집약적 축산을 그만두지 않으면 개발도상국에 식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집약적 축산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이에서도 개발도상국의 식량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왜 개발도상국들이 식량 위기를 겪을 위험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개발도상국은 인간들에게도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데 애초에 그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도 잘 없으며 이는 개발도상국에게 최소한의 육류를 보장하는 것이 꼭 집약적 축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집약적 축산을 한다고 해서 개발도상국이 식량을 보장받는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꼭 육류만을 말한 게 아닙니다. 방목과 같은 대체 방식은 농업 용지나 숲이 축소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곡물이나 채소 같은 전체적인 식량 생산이 위축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이 식량 위기를 겪을 위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필요한 단백질 공급이 반드시 동물성 농축산물이어야 한다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동물성 축산물이어야 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는 근거는 일단 사용자 수용성 문제, 또한 가격 폭등 문제, 배양육 같은 대체육은 가격이 지금 높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선된다고 해도 일반 서민들이 과연 대체육을 살 수 있을까요? 저희는 그 점에서 그런 대체육이나 배양육은 저희 서민의 일반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찬성팀의 두 번째 토론자가 반론을 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먼저 상대팀께서는 집약적 축산은 사라져야 한다라는 논제에 반대하는 이유로 먼저 집약적 축산이 비윤리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동물의 고통을 피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으며 집약적 축산이 없으면 식량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근거를 들으셨지만 저희는 이 세 가지 근거에 모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집약적 축산이 비윤리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해도 집약적 축산의 근본적인 문제, 즉 비윤리적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동물을 생산도구로 취급하며 동물에게 항생제를 남용하는데 이를 어떻게 비윤리적이지 않다고 단정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동물도 엄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철학자 피터 싱어는 에세이 동물의 방에서 인간이 느끼는 정도의 쾌락과 고통을 동물도 느낀다면 동물의 고통을 인간의 고통과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처럼 소와 돼지, 닭들도 고통을 회피하려는 본능과 감각을 가집니다. 하지만 하루 수만 마리를 도살하는 공장에서 동물은 기계처럼 취급되며 살아있는 동안에도 극심한 스트레스와 질병에 시달립니다. 집약적 축사는 이러한 동물의 고통을 무시하는 일이기에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집약적 축산에 의존하지 않아도 인류는 필요한 식량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배양육이나 대체육을 생산할 때 비용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주장을 해주셨는데 현재 배양육이나 대체육은 기술 발전과 투자 확대에 따라 생산 단가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2013년 모사미트에서 세계 최초의 배양육 햄버거를 제작했을 때 생산 비용이 약 4억 원이었으나 2020년까지 하나로 약 10만 원으로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10년 만에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기술 발전과 대규모 생산 확대를 통해 생산 단가가 빠르게 낮아지고 있음을 충분히 보여주는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찬성 측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반론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성팀의 반론까지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팀의 첫 번째 토론자가 교차 조사를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해 주세요. 방금 전에 토론자께서는 인간이 느끼는 고통과 평등을 동물에게까지 적용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물에게까지 윤리를 적용하게 된다면 자연에서 어떤 동물이 잡아먹는 것도 비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무조건 동물과 다른 동물이 어떤 동물을 잡아먹는 것이 비윤리적으로 무조건 단정돼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생태계에서 동물과 동물이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동물들에게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좁은 축사에 가둬놓거나 항생제를 남용하는 등 그러한 비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배양육을 만드는데 금전적인 영향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금전적인 문제 말고 인간이 고기를 먹는 본능을 과연 억제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사람들의 사회적 인식이 개선된다면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비건이나 채식주의자들이 많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연 인간이 고기를 먹는 본능을 억제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따졌을 때 비건은 1%에 불과하다고 하고 인간이 고기를 먹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배양육 같은 것도 일부 고기와 비슷한 맛을 내고 고기의 육질을 구현할 수 없다면 그러한 본능이 일정 부분 충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집약적 축산이 사라진다면 그 집약적 축산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텐데 그런 점까지 고려해 보셨나요? 그러한 사람들의 일자리는 예를 들면 집약적 축산이 사라져도 방목형 농장이나 여러 다른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두 팀의 모든 토론자가 참여하는 상호 토론입니다. 시간은 6분입니다. 자, 찬성팀 두 번째 토론자 시작해 주세요. 네, 앞서 동물을 도살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는 인간의 과학적 즐거움이나 인류의 오락을 위해 사용되어야 권리 침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현재 동물들을 도살시키고 그 도살시키는 것이 그런 동물들을 먹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도살을 시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물들을 먹는 것은 저희의 과학적 쾌락, 이런 인간의 쾌락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닌 저희의 생존을 위한 섭식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으면 저희 몸에 단백질이 부족해지는데 그럼 저희의 생존을 위해 동물을 먹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집약적 축산, 이 본질적인 것은 없어지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집약적 축산이 지금 비윤리적인 것은 맞지만 집약적 축산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집약적 축산 자체가 사라졌을 때 문제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동물을 생산 도구로 취급하는 근본적 구조가 현재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적인 개선을 윤리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동물을 생산 도구로 취급한다고 하시는 이유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재의 일이고 닭이 낳은 달걀을 먹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연에서 닭이 낳은 달걀을 먹었을 때 그것도 동물을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인가요? 집약적 축산을 통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희 측에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상대팀은 반론에서 방목형 축산은 다른 형태의 축산이 존재한다고 하셨습니다. 집약적 축산을 대체할 미래의 축산 방식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물론 미래의 축산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작물과 가축 통합 시스템으로 옥수수를 키운 후 남은 잎을 소에게 먹이고 소가 남긴 거름을 다시 밭에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순환하는 방식은 무척 자연 친화적인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집약적 축산이 사라짐으로써 생기는 공백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목형 축산의 경우 넓은 목초지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산림을 벌목하여 방목지를 흔히 조성합니다. 결과적으로 탄소 흡수량이 낮아지는 등 환경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굉장히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책에서도 오랑우탄들이 자신들의 서식지를 잃어 고통스러워한다는 내용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방목형 축산이 꼭 땅이 넓어야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곡물 효율을 개선해 좀 더 좁은 땅으로 방목형 축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측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집약적 축산이 사라지면 생산물 가격이 폭등한다 하셨는데 이미 임파서블 푸드, 비욘드 버거 등에서 글로벌 대량 생산망이 구축되어 가격 폭등이 안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그것은 단지 단편적인 부분만 보았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당연하게 얘기를 하자면 수요에 비한 공급이 부족하면 당연히 그것의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저희 같은 일반 서민들은 고기나 계란 아니면 유제품을 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빈익빈부 또한 사회적 불평등이 생길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산 단가는 엄청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4억 원에서 10만 원으로 정말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생산 확대를 통해 생산 단가가 빠르게 낮아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양육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집약적 축산이 사라짐에 따라 공급을 줄어드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전 세계의 반절이 넘는 육류들이 집약적 축산을 통해서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집약적 축산이 사라지게 된다면 과연 세계는 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약적 축산을 당장 바로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닌 점진적으로 사라지게 한다면 그런 문제의 위험성 또한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측에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측에서는 고기를 통해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나 대체 단백질은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첨단 식품 기술과 대체육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투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데도 고기만이 단백질 공급의 유일한 길일까요? 이것은 사용자 수용성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배양육이 고기보다 좋고 더 적은 양으로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다면 왜 지금 사람들은 아직도 고기를 먹고 싶어 할까요? 이것은 저희가 1만 년 전부터 섭취해온 고기에 대한 욕망 또 한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능을 억제하는 것은 저희는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좀 급한 편이라서 말이 빠르고 이런 게 있었는데 독서 토론 대회를 하면서 좀 차분하게 말하는 법을 배웠고 그 옆에 있는 두 친구들이 진짜 차분한 친구들이어서 이렇게 하면 좀 차분하게 상대의 허점을 찌를 수 있구나 이런 점을 좀 배운 것 같아요. 저희는 좀 많이 떨어서 항상 아쉬움이 많았어서 떨지 않기 위해 많이 노력을 했는데 준심사부터 지금 결승까지 올라오면서 점점 더 저희 모두가 성장한 것 같아서 그 점이 뿌듯한 것 같아요. 다음은 최후 변론입니다. 발표 시간은 3분입니다. 반대팀의 세 번째 토론자 시작해 주세요. 이번 독서 토론의 논제는 집약적 축산은 사라져야 한다였습니다. 먼저 상대팀께서는 첫째, 집약적 축산은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동물들에게는 동물을 피할 권리가 있다. 셋째, 인류의 식량 공급에 집약적 축산이 사라져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반면 저희 팀에서는 집약적 축산은 비윤리적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우며 동물의 고통을 피할 권리는 무조건적이지 않고 집약적 축산은 인간의 식량 공급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팀께서는 계속해서 세 번째 논거에 관해 인간의 식량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비건과 배양육 등을
대체 대안으로 내주셨지만 그런 것은 단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전 세계적인 비건의 인구수는 8천만 명 정도로 약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양육에 대해 생산 단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는 인간이 고기에 대해서 느끼는 만족감을 대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낮아지면서 경제적 불평등과 빈익빈 부익부 등의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계속 입론에서 언급하였듯 점진적으로 윤리적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나라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윤리적인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집약적 축산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생존의 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동물의 권리 침해와 동물의 권리 침해를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지만 만약 집약적 축산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권리 또한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동물들에게 고통을 피할 권리는 특정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 동물, 특정 상황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과연 보편적인 권리일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집약적 축산 방식은 단순한 생산 방식이 아닙니다. 현재 인류가 직면한 식량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집약적 축산을 멈추고 다른 형태의 축산만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이것은 환경적, 경제적, 현실적으로 많은 위험을 수반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윤리적 선택이 아닌 생존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방목 부분에서도 환경적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 반대 측의 최후 변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팀의 최후 변론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찬성팀의 세 번째 토론자가 3분 동안 최후 변론을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인간의 고기에 대한 로망이나 본능 등을 이유로 집약적 축산을 유지해야 한다 하셨는데 이는 인간의 본능 때문에 동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배양육과 기존 소고기의 맛의 구분이 어렵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집약적 축산은 사라져야 한다는 논제에 찬성 입장을 표하며 최종 변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철창 안에서 고기가 되기 위해 움직이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닭, 돼지, 소를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모든 생명은 소중하지만 단지 인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렇게 잔인하게 대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노벨 평화상 수상자 알버트 슈바이처는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란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다. 단지 유용하다고 해서가 아닌 살아있다는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는 동물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약적 축산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집약적 축산은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집약적 축산은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며 축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기후변화를 가속화한다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인간이 만든 고통의 기계에 동물들을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 고통은 결국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돌아와 인류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동물도 고통을 피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가지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 동물이 근본적으로 하나라는 뜻입니다. 최근에는 동물 실험을 대체하는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는 법률도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합니다. 과학과 윤리, 법 모두가 동물도 고통을 피할 권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동물이 고통받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셋째, 집약적 축산 없이도 인류의 식량 공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식물성 단백질, 곤충 단백질, 배양육 등 대체 단백질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으로써 대규모 집약적 축산에 의존하지 않고도 인구 증가에 맞는 단백질 공급이 가능합니다. 첨단 기술과 대치육 개발은 환경 보호, 동물 복지, 소비자 수용성 측면에서 모두 장점을 제공하며 건강하고 윤리적인 식량 공급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합니다. 집약적 축산은 과거의 방식일 뿐이며 인류의 밝은 미래는 지속 가능한 대안에 달려있다 생각합니다. 빌 게이츠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지구온난화와 환경 문제를 줄이려면 고기를 덜 먹고 대체 단백질과 지속 가능한 식품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인류의 식량 공급을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는 집약적 축산이 아닌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통해
인류와 지구의 내일을 함께 지켜나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팀의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집약적 축사는 사라져야 한다라는 논제로 동물권과 윤리 그리고 이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인간의 이 식량 산업까지 정말 토론을 통해서 아주 깊이 있고 폭넓은 사회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본 시간이었습니다. 자, 아주 멋지게 토론을 펼쳐주신 두 팀 수고했다는 의미로 서로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이제 심사위원분들은 공정한 심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성과 반대가 굉장히 팽팽한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장점도 드러났지만 또 은근히 양쪽이 갖고 있는 단점도 있었던 상황인데요.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에 대해서 잘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다. 전혀 밀리지 않고 자신의 근거를 조목조목 얘기해가지고 상대의 논리가 약한 부분을 딱 파고들었을 때 생각보다 괜찮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흥미로웠어요. 진짜 심사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웠는데요. 그런 곤혹스러움을 준 것 자체가 굉장히 수준 높은 토론이었다. 자신이 준비한 주장도 따박따박,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질문이나 질문에 대한 답도 따박따박, 아주 소위 말해서 토론의 정석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좀 더 도와주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때 이렇게 쪽지에 써가지고 이렇게 전해주더라고요. 굉장히 협동적인 모습인 것 같아서 보기 좋았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토론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가 상당히 좋았다는 평가를 합니다. 언어 예절도 아주 좋았고요. 또 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많은 연습을 했다는 흔적을 봤거든요. 저는 내용 측면도 좋았지만 오늘 토론에 임하는 이 양쪽 팀의 품격 있는 자세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독서토론 한마당 북적북적 이제 중등부 결승 발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중등부의 영예의 대상은 어느 팀으로 돌아갈까요? 정말 떨립니다. 먼저 시상 내역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등부 대상팀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상과 장학금 200만 원, 또 중등부 금상팀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상과 장학금 1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자, 그럼 이제 중등부 결승전 발표를 하겠습니다. 결과는 제 손 안에 있습니다.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한번 하고 최종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유유지적팀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약 2달간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 끝이 오늘로써 난다는 것에 되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드는데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후련하고 한편으로는 먼 미래에 저의 원동력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같이 해준 친구들과 지도교사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챗 GPT 팀도 한번 들어보죠. 지금 기분이 어떠실까요? 일단 이런 자리에 제가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뜻깊은 기회인 것 같고 앞으로도 제 삶을 살아갈 때 여기서 배운 것들을 많이 써먹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두 친구들과 2달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하면서 배운 것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큰 박수로 네,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네,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독서 토론 한마당 북적북적 중등부 대상 전주 서신중학교 챗 GPT 팀입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금상은 군산중앙중학교의 유유지적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세요. 챗 DPT 팀에게 우승 소감을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등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곳까지 온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와, 아주 의젓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혹시 가장 지금 생각나는 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저희 부모님이 제일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제일 많이 격려해주시고 한 분이 저희 부모님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제가 1등이든 2등이든 저를 항상 응원해주시는 부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유유지적팀에게 여쭐게요. 토론 대회를 거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이 있다면 뭘까요? 저희가 이런 대회를 준비하면서 옆에서 응원해주신 지도교사 선생님,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까지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 또한 전하고 싶습니다. 이메란 선생님 사랑해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과 함께하는 독서토론 한마당 북적북적 중등부 결승전을 모두 이렇게 마쳤습니다. 패자는 없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또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탄탄한 논거로 자신의 의견을 설득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또 성장할 수 있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좋은 경기를 보여주신 두 팀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책을 좀 더 꼼꼼하게 읽는 방법 좀 배운 것 같고 친구들이랑도 다양한 주제로 얘기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무궁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말 멋진 사람들이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점점 더 저희 모두가 성장한 것 같아서 되게 스스로도 뿌듯하고 그때 우리 참 열심히 했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